1536년 5월 19일 아침, 런던 탑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왕관을 받았던 그 여자가 반역, 간통, 심지어 친오빠와의 근친상간이라는 혐의까지 뒤집어쓴 채 참수대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혐의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한 왕비를 제거하기 위해 법원을 무대로, 재판을 각본으로 삼은 살인극을 벌인 거였어요. 절대 권력 앞에서 진실 따위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우려 했던 이 여자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검술사는 도착하자마자 칼날을 점검했습니다. 영국식 도끼가 아니라 날카로운 검, 그것도 전문 처형인이 직접 들고 온 검이었죠. 사람들은 이걸 두고 왕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더 극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구경꾼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을 처형, 그게 헨리 8세가 원한 거였죠. 그런데 정작 처형 당일 앤 불린의 태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녀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가느다란 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웃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저 여자는 두렵지 않은 건가 하고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읽습니다. 극도의 공포 앞에서 정신이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해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뇌가 현실을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신이 무너진 거였죠. 그녀가 참수대에 오르며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법에 따라 죽으러 왔습니다. 반박도 절규도 아니었어요.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걸 체념한 한 인간의 마지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이 내려오는 순간 헨리 8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화이트홀 궁전에서 새 여자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왕은 아내의 목이 잘리는 시각, 처형 완료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런던 탑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격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앤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끝맺으려는 듯이요.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설명합니다. 참수 직후에도 뇌는 수초간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앤이 자신의 죽음이 만들어낸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죽음 이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왕비였던 여자의 시신을 담을 관조차 없었던 겁니다. 하녀들은 낡은 화살통을 가져와야 했어요. 머리와 몸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사제도, 기도도, 기독교식 의식도 없었어요. 시신은 예배당 옆 구덩이에 서둘러 던져졌습니다. 3년 전 런던 전체가 환호했던 왕비의 최후가 그것이었어요. 처형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궁정에는 상복 대신 축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 시모어와 공식 약혼을 선언했거든요. 불과 하루 만에요. 2주 후에는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어제 죽은 왕비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어요. 왕이 앤 불린이라는 이름 자체를 금지령으로 묶어버렸거든요.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앤의 초상화를 모조리 불태우라 명령했어요. 궁전 곳곳의 벽에 새겨진 그녀의 문장, 이니셜 AB까지 전부 깎아내라고 했죠. 석공들은 밤새 벽을 긁어냈고 궁정 화가들은 그녀의 얼굴이 담긴 그림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며칠째 이어졌어요. 헨리 8세는 역사란 권력자가 쓰는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지우면 없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파괴하려 했던 여자의 피를 이어받은 딸, 3살 배기 엘리자베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했던 왕은 정작 역사를 바꿀 존재를 살려둔 채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3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하루아침에 공주 신분을 잃은 나이가요. 헨리 8세는 어머니를 처형한 것도 모자라 딸에게 사생아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왕위 계승권 박탈, 공주 호칭 금지,
펜 한 번 긋는 것으로 아이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궁정에서 엘리자베스는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앤 불린이라는 이름은 금기였으니까요. 어린 엘리자베스는 자라면서 스스로 진실을 조각조각 모아야 했습니다. 귓속말로 오가는 말들,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겠죠. 내 어머니는 반역자로 처형됐구나 하고요. 궁정 사람들은 아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의 피에는 반역이 흐른다고요. 엘리자베스는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를 익혔어요. 침묵하는 법, 그리고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는 걸 본 딸은 그 냉혹한 권력의 법칙을 뼛속 깊이 새기며 자랐어요. 앤의 처형은 처음부터 연극이었습니다. 각본을 쓴 사람은 헨리의 최측근 토마스 크로웰이었어요. 그는 앤의 시녀들을 하나씩 불러 협박했습니다. 왕비가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증언하라고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겠죠. 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던 음악가, 시인, 귀족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예의 바른 대화가 간통의 증거로 둔갑했어요. 그중 젊은 음악가 마크 스미터는 고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꺾이는 고통 앞에서 결국 허위 자백서에 서명하고 말았어요. 앤의 친오빠 조지 불린을 포함한 5 남자는 근친상간과 반역이라는 조작된 혐의로 앤보다 먼저 참수됐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런던 브릿지에 걸렸어요. 크로웰은 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인을 설계했고 헨리 8세는 그 위에 서명했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인 시모어는 앤과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논쟁 대신 복종을 택하는 여자였어요. 헨리 8세가 원하던 왕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인도 엘리자베스를 불편해했습니다. 반역자의 딸이라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궁정 안에서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1537년 제인 시모어는 헨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드워드 왕자였어요. 궁정 전체가 환호했죠. 엘리자베스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각이 그날 아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을 거예요. 그런데 제인은 출산 열흘 만에 감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헨리는 제인만이 진정한 아내였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전 아내들은 모두 실수였다고 했죠. 왕은 계속 결혼을 반복했고 5번째 아내 캐서린 하워드 역시 결국 참수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어머니에 이어 또 한 명의 왕비가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는 걸요. 1547년 헨리 8세가 사망했습니다. 왕위는 에드워드 6세에게 넘어갔다가 이내 이복 언니 메리 1세에게 돌아갔어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증오했습니다. 어머니 캐서린을 내쫓고 왕비 자리를 빼앗은 앤 불린의 딸이었으니까요.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런던 탑에 가뒀습니다. 어머니가 처형됐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같은 벽, 같은 냄새, 같은 공포였죠. 엘리자베스는 그 차가운 돌방 안에서 어머니가 느꼈을 감각을 온몸으로 공유했을 겁니다. 그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맞서면 죽는다는 거요. 살아남으려면 복종하는 척해야 한다는 걸요. 엘리자베스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반발하지 않았고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버텼죠. 1558년 메리 1세가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런던 탑에서 살아나온 여자가 영국의 여왕이 된 겁니다. 대관식 날 엘리자베스는 런던 탑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가 처형됐던 곳, 자신이 갇혔던 곳이었어요. 그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고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는 45년간 이어졌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 영국의 황금기를 열었어요. 셰익스피어가 글을 쓴 시대가 바로 그녀의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버진 퀸이라 칭하며 국가 자체를 배우자로 삼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재임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앤 불린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도 없었어요.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자신의 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평생 동안요.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했습니다. 시녀들이 여왕의 손을 정리하다 작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생 손가락에서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시녀들이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2개의 초상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자베스 자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앤 불린이었어요. 여왕은 평생 어머니를 손가락 위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헨리 8세는 앤 불린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초상화를 불태우고 이름을 금지하고 이니셜을 깎아냈죠. 하지만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게 있었어요. 딸의 심장이었습니다. 앤 불린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반지 속에서. 그리고 45년의 황금기를 이끈 여왕의 뿌리로서요. 권력이 지우려 했던 여자는 결국 권력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헨리 8세는 아내를 죽이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폭군이자 살인자로 기억합니다. 반면 앤 불린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의 어머니로 남았어요. 권력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죠. 1536년 런던 탑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피는 딸의 심장 속에서 45년의 황금기 속에서 계속 흘렀어요. 절대 권력은 진실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권력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이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앤 불린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반지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